시작해보자. 아, 혹시 내 번호 알려줬니, 지우야? 내 번호도 몰라? 내가 톡 보낸 건 봤어? 아, 내 번호 모르는구나. 그 네이버에 원스타 수학이라고 검색하면 번호 나와요. 진짜요? 네. 그래서 번호 등록하시고 못 찾겠으면 얘기해. 알려줄게. 네. 수업 시간에 누가 핸드폰 하나? 원스타 수학. 자, 127번입니다. 네. 127번입니다. 아, 그만해. 아, 뭐 유명인 처음 봐. 자, 보시면 A 도시 출발해서 문제에서 이거야. A를 출발해서 D로 가는 방법이야. 저기요. 야. 자, 갑니다. A 도시 출발해서 D 도시로 가거든. 그럼 일단 봐. 내가 출발을 A에서 할 거야. D로 바로는 못 가잖아. 그러면 중간에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니면 A에서 C를 지나서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됐죠? 끝난 거 아니죠? 왜? A에서 B를 지나 C를 거쳐 D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에서 C를 지나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다른 경우 또 있나요? 없습니다. 왜? 선생님, A에서 B로 갔다가 C를 갔다가 다시 B에 갔다가 다시 C에 갔다가 D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써있죠? 같은 도시는 두 번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이게 다일 거야. 그럼 이때 나오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합의 법칙. 자, 그럼 갑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죠? A에서 B를 지나 D로 가죠? 몇 가지? 여섯 가지. A에서 C까지 가는 게 3개, C에서 D도 3개, 몇 가지? 9가지. A에서 B까지 2개, B에서 C로 2개, C에서 D로 3개, 몇 가지? 12가지. A에서 C까지 3개, C에서 B로 2개, B에서 D로 3개, 몇 가지? 18가지. 그래서 결론 몇 가지? 45가지.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봐요. 자, 넘어가서요. 129번입니다. 자, 129번 문제.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다음 수와 같이 숫자 3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세 자리. 잠깐만요. 숫자 3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됐죠? 잠깐만, 다시. 아, 괜찮아요. 그렇게 편하게 있어요. 연아 괜찮아. 편하게 있어. 네. 자, 다시요. 숫자 3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다라는 말은 세 자리의 자연수에 있는 그 각 자리의 숫자를 관찰했을 때 3이 한 개만 있거나 두 개만 있거나 세 개가 다 3인 상황을 보자는 거잖아. 맞아? 납득이 돼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상황, 최소한 3이 하나 이상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줘라고 하면 우리 전체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3이 하나도 없을 때를 빼면 적어도 하나, 최소한 하나 있겠지.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 3이 하나도 없을 때를 빼주면 최소한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납득이 될까? 자,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나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9개. 0 빼고 1부터 9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개. 0도 올 수 있죠? 1의 자리 숫자는요? 10개. 0부터 9까지입니다. 10개. 233 올 수 있죠? 맞아요? 501 올 수 있죠? 받아들여? 납득이 돼? 그래서 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00개. 여기에서
3이 하나도 없을 때를 뺄 겁니다. 자, 다시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은 오면 안 돼. 그럼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8개. 왜? 0도 빼고 3도 빼야지. 됐음?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9개. 3 빼고 0부터 9까지. 3 빼고. 됐음? 1의 자리도 몇 가지? 9개. 됐죠? 그럼 여기는 81 곱하기 8이 되겠네요. 몇 개입니까? 648가지. 900개에서 648개를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보이겠네요. 몇 개입니까? 252가지가 되겠죠. 끝. 그래서 129번 문제였습니다. 해결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540번. 540이래. 135번. 540 약수 중에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홀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자, 일단 홀수란 말이 없을 때를 먼저 볼게. 540 약수의 개수를 세봐야지 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소인수분해에서 어떤 수의 곱으로 형성됐는지를 먼저 찾자. 자, 540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가볍게 2부터 가죠. 요렇게요. 또 2로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요. 이번엔 3으로 가볼게요. 요렇게요. 3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요런 식으로요. 3이 한 번 더 가면 뿅 됐죠. 그럼 결론. 2의 제곱, 3의 세제곱, 5의 1제곱 되겠지? 됐죠? 자, 우리는 이 540의 약수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수의 1 더하고 지수의 1 더하고 지수의 1 더해서 얘네들 곱하면 되죠? 일단 첫 번째, 약수 전체 개수는요. 3 곱하기 4 곱하기 2. 몇이에요? 24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린 홀수만 세고 싶거든? 그럼 홀수라는 말은 짝수가 아닌 거지? 짝수가 아니라는 말은 2의 배수가 아닌 거지? 다시 말하면 네가 세는 약수에서 2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뭐야? 2 빼고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 세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결론 4, 2, 8, 8개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는 몇 개? 8개.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짝수는 몇 개게? 전체에서 홀수 빼면 짝수지 뭘. 됐습니까? 짝수는 몇 개? 16개. 됐죠?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지금 홀수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그럼 약수를 말할 때 2가 오면 안 돼요. 2 없이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 얘네 둘로만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를 세주세요. 됐을까요? 넘어갑니다. 139번. 139번입니다. 자,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어요. 일단 방법의 수 먼저 구할게. 그게 A죠. 방법의 수입니다. 100원짜리가 2개니까 100원짜리로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안 준다, 1개, 2개 준다. 그렇죠? 3가지. 500원짜리는 5가지. 안 준다, 1개, 2개, 3개, 4개 준다. 1000원짜리는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모두 안 주는 거 하나 빼면 이게 줄 수 있는 방법의 수. 끝. 됐죠? 이거 쉽습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이거? 59가지가 되겠죠? 얘가 A겠네. 뿅.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금액의 수를 구해볼 거야. 금액의 수. 잘 생각해봐. 나한테 지금 100원짜리가 2개 있거든? 내가 주는 금액을 관찰할 때 100원짜리를 아무리 모아도 500원짜리랑 같은 경우가 없지. 됐음? 그럼 얘는 일단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두 번째, 500원짜리 4개 있죠. 그럼 내가 이때 주는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500원짜리 2개를 딱 모아서 주면 그게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같은 상황이지. 받아들여? 납득이 돼 여기까지? 여기서는 100원짜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모아도 500원이랑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경우는 없어. 근데 여기는 500원짜리 2개만 딱 모아놔도 1000원짜리랑 같은 금액이 나오죠? 받아들일까? 그럼 우린 뭐 한다? 요 친구 500원짜리 4개와 1000원짜리 3장
얘네들을 전부 다 낮은 단위의 금액 500원짜리로 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나한테 1000원짜리가 3장 있었죠? 이거 500원으로 바꾸면 500원짜리 몇 개 되는 거야? 6개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나한테 기존에 500원짜리 4개 있었잖아. 그럼 합치면 몇 개 돼? 10개.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이렇게 돼. 금액의 수 100원짜리가 2개, 500원짜리가 10개 있을 때 줄 수 있는 방법이 곧 금액의 수가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럼 결론 3 곱하기 11에서 1을 뺀 값 32가지. 이게 B. 그래서 59에서 31을 빼주세요. 몇입니까? 27. 됐을까요? 괜찮아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누워서 들어도 되고요. 물구나무 서서 들어도 됩니다. 엎드려 뻗쳐서 듣는 거 추천해 드려요. 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왜 울어? 속이 아파요? 왜 이렇게 심각해? 뭔 일 있어? 되게 심각해 지금 얼굴이. 괜찮아? 뭐 어디 아파? 심각한데 좀? 괜찮아? 이제 보세요. 지난번에도 색칠하는 문제 몇 개 봤었죠? 여기 위에 2문제 봤었고요. 자, 오늘 142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색칠하실 때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막 색칠하시면은 경우의 수를 셀 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 경우들도 몇 번 생깁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색칠하는 곳은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곳부터 많은 곳부터 칠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곳을 칠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면에 이웃하는 면으로 돌아가면서 칠하시면 돼. 돌아가면서 칠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142번 그림을 딱 보고서 어디서부터 칠할래? 라고 했을 때 저는 B부터 칠할래요. 저는 E부터 칠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가장 좋은 선택은 어디부터? A부터입니다. 왜? A가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아. A에 칠하는 순간부터 각 면에 칠할 수 있는 개수들은 제한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이웃하는 면이 많은 곳부터 칠해 줍니다. 자, A를 먼저 칠한다고 볼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칠했죠? 이거에 이웃하는 면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쭉 칠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주시면 돼. 그래서 A를 칠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E 이렇게. 그래서 이웃하는 면으로 쭉 돌면서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A, B, C, D, E 순으로 칠하도록 할 겁니다. 자, 칠해 보겠습니다. 나한테는요 5가지의 색이 있죠. 다섯 가지의 색이 있죠. 그럼 5가지 색이 있어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칠해. 5개 중에 하나 땅 칠했음. 칠했음.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A랑 다른 색깔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칠하고. C에는 A, B랑 다른 거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개? 3개. 그럼 D에는 A, C랑 다른 거 칠하면 되잖아. 몇 개? 3개. 그럼 E에는 몇 개 칠해?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됨. 그러니까 몇 개요라고 말하기 전에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여러분들이 E에 칠하는 상황은 뭐냐면 A 칠했고 B도 칠했고 C도 칠했고 D까지 칠한 상황이야. 이제 얘만 남았어. 내가 E에 칠하려고 봤는데 만약 이 B하고 D가 같은 색깔이면 나는 몇 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
근데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면 A, B, D 이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색이잖아. 그럼 2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2개가 될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2를 칠할 때 뭔가 좀 이상한데가 나와야 돼. 됐을까요? 뭔가 좀 이상한데 왜? B하고 D가 같은 색일 때와 B하고 D가 다른 색일 때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졌거든. 그럼 우리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된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B하고 D에 같은 색을 칠했을 때, 두 번째 B하고 D에 다른 색을 칠했을 때 경우의 수를 다시 나열해 볼게. 자, 그리는 순서는 똑같이 A부터 B, C, D, E 순으로 칠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칠해 볼게요. 다시 칠합니다. B하고 D에 같은 색 칠할 거야. 자,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5개 중에 하나 칠하겠죠? 그럼 B에 칠하는 건 몇 개? A랑 다른 거 4개 중에 하나 칠할 거지?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B에다가 내가 4개 중에 하나 칠했어. 그거 똑같은 걸 D에다가도 칠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한 가지. B에 칠한 색깔, 그거랑 똑같은 거 한 가지. 맞잖아? B에다 빨간색 칠했어. B에다가 빨간색 칠했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누군데? 빨간색. 한 가지잖아. 됐어요? 그래서 D에는 한 가지밖에 못 칠함. 그러면 지금처럼 같은 색이 됐을 겁니다.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3개. E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됐죠? 180까지 나오겠네요. 됐죠? 두 번째, B하고 D에 다른 색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다시 B하고 D에 다른 색 칠했을 때를 또 봅니다. 다시 천천히 A부터 칠할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개 중에 하나 칠할 겁니다. B에는요 4개 중에 하나 칠할 거예요. 자, B에다가 4개 중에 하나 칠했다. 그리고 우리 A에다가 이미 칠해놓은 상황이었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B하고 D는 다른 색깔 칠하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데 칠하기 전에 D부터 칠할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랑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되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가지 중에 하나 칠해야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3개 중에 하나 칠할게. 이렇게. 자, 이제 C로 갑니다. 다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요 3가지랑 다른 색깔이죠. 몇 개 중에 하나? 2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됐죠? 그래서 결론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20에 4, 3, 12네요. 몇 개? 240가지. 해서 전체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42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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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됐죠? 정정기. 됐죠? 자, 넘어가요. 계속 갑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144번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갑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 이 영역들을 내가 체크 좀 해놓을게. 표현 좀 해놓을게. 편의상 여기가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할게. 자, 색칠할 겁니다. 어디부터 칠할래? B부터 칠해야 돼. 됐음?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애부터 칠해야 돼. 누구부터? B부터 칠할 거야. B 칠한 다음에 이렇게 할게. D를 칠하고 A 칠하고 C 칠하고 E 칠할게. 괜찮을까? 별로야. 됐음? 이렇게 칠하는 거 완전 별로야. 이유는 B 칠하고 D를 칠하고 A를 칠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까지 칠하고 끝났지. 그럼 뭐 해야 돼? 일로 넘어와야 돼. 우리 이웃하는 면은 다른 색 칠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면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돌리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칠하는 거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칠한다? B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 A, D, E, C 이렇게 칠하자고. 됐어? B부터 칠한 다음 돌아가면서 이렇게 칠하자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칠하고 중구난방으로 칠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전체를 다 칠할 수 있도록 루트를 짜주세요. 됐음? 끝. 자, 그럼 갑니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5개 중에 하나. 칠했죠? 칠했습니다.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남은 4개 중에 하나. 칠했죠?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A랑 B랑 다른 색 칠해야 되겠지? 몇 개?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요. 자, 칠했습니다. E에 칠할 수 있는 건 B하고 D랑 이 2개랑만 다른 색 칠하면 되겠죠? 몇 개?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정확하게 딱 3개밖에 없어요? 네. 왜? B하고 E는 다른 색이잖아. 맞아? 이 2가지랑 다른 거 전체 5개 중에 몇 개? 3개 그냥 골라서 칠하면 됩니다. 끝. 답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 142번에서는 같을 때 다를 때를 막 나눴는데 얘는 왜 안 나눴어요? 라고 물어보면 142번은 칠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이거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데?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끝났잖아. 맞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차분히 경우의 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540개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145번. 145번. 요것도 봅니다. 자, 다시 어디서부터 칠할래? 누구부터? 누구부터 칠해요? 너부터 칠하면 돼요? 네.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괜찮았어요? 자, 나부터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 칠할래? 나 다음. 가? 다? 다? 가부터 그 다음 가루가 다루가. 여기서 선생님 나 다음에 마루 가면 안 돼요? 안 돼. 요렇게 칠한 다음에 일로 가면 끊기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면을 계속 칠하면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끊겨버린단 말이야. 마찬가지 여기서 일로 가버리면 이렇게 돌면 얘가 끊긴단 말이야. 됐음? 그래서 이왕이면 이웃하는 면으로 돌면서 다 칠할 수 있게 좋은 경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다, 그 다음 라, 마, 가.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칠하면서 천천히 경우의 수 세야 돼. 나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칠하자. 자, 칠했음. 그럼 다에 칠할 수 있는 건 남은 3개 중에 하나 칠할게. 칠했음. 그럼 라에 칠할 수 있는 건 남은 몇 개? 2개 중에 하나 칠하겠죠? 됐죠? 그럼 마에 칠할 수 있는 건 나하고 라랑 다른 색깔 칠하면 되잖아. 2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그럼 칠했습니다. 그럼 가에 칠하는 건 나하고 마랑 다른 색깔 2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끝. 됐지? 이게 뭐야? 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 했다? 가하고 라는 다른 색으로 칠하래. 됐음?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게 답이죠. 됐어? 아, 이 조건이 없으면 그냥 답이죠. 색칠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다시 가하고 라는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하고 라는 다른 색 칠해야 되는구나. 그럼 다시 세보자. 자, 일단 나부터 칠합니다. 나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칠할게. 다에는요 3개 중에 하나 칠할게요. 자, 라에는요 2개 중에 하나 칠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 봐봐. 내가 라까지 칠했잖아. 여기 2개 중에 하나 칠했다? 얘랑 가랑 같은 색깔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디부터 칠해야 되냐면 나 칠하고 다 칠하고 라 칠한 다음에 가를 칠할게. 왜? 가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나랑 달라야 되고 라랑도 달라야 되지. 맞아? 그럼 가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2개 중에 하나가 올 거야. 됐음? 그럼 선생님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했네요. 맞아. 마지막에 마를 칠하게 되겠지. 이 마는 이 3가지랑 다른 색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중에 하나?
남은 한 가지 그냥 칠해야 돼.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경우에서 몇 가지? 48가지. 아닌가? 16 곱하기 3 맞죠? 네, 48가지.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 말이 없었다면 위에 게 답입니다. 96가지. 하지만 문제에서 다른 색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경우의 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두 문제 같습니다. 148번 맞죠? 질문. 148번 질문한 사람? 네, 맞죠? 148, 150, 152 세 문제 빨리 해결하고서 진도 나갑시다. 자, 173페이지 148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셔야 되는 건 이 표현부터네요.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나오는 눈이 뭐가 돼요? A, B입니다. 이때 실근을 가즘.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뭘 봐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짝수공식 보면 되겠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A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성. 이라는 말이네. 됐죠? 자, 참고로 A, B에 올 수 있는 값은 주사위 눈이니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해볼래요? 라고 하면 넣어보지 뭘. 하나씩 세보지 뭘. 어떻게 세봅니까? 뭐 별거 있나요? A가 1이라면 주사위는 제일 작은 애 A에 1이 왔어. 그럼 뭐가 돼? B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보면 되죠.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1. 한 개밖에 없습니다. 끝. A가 2라면 B는 4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1, 2, 3, 4. 4개 올 수 있네요. 끝. A가 3이라면 9보다 B가 작거나 같겠죠.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1부터 6까지 다 올 수 있네요. A가 4라면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B값. B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다 올 수 있네. A가 5일 때도 6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경우의 수 세요. 몇 개? 한 개. 아니요? 구할 수 있는데요? 보여드릴까요? 그럼 답 좀 내고요. 이건 괜찮아요? 네, 갑니다. 몇 개? 한 개. 몇 개? 네 개. 맞아? A가 2일 때 B가 1, 2일 때 2, 2일 때 3, 2일 때 4. 4개. 여기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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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24개. 됐죠? 전체 몇 가지 나와요? 29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 B로 하면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릴게. 네가 해봐 라고 하는 게 사실 내 스타일이기는 해. 그럼 네가 해봐. B가 1이면 A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A에다 누구 넣어야 제곱한 게 1보다 크거나 같아? 1부터 6까지 다. 그럼 B가 2면 A 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A엔 누가 와? 2부터 6까지 오겠지. 됐음? 그럼 B가 3이면 A 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A에 누가 와? 2부터 6까지 오겠지. B가 4면 A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A엔 누가 와? 2부터 6까지 오겠지. B가 5면 A에 누가 와? 3부터 6까지 오겠지. B가 6이면 A에 누가 와? 3부터 6까지 오겠지. 맞아? 그럼 결론. 여기 몇 개? 6개. 몇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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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됐죠? 더하기를 나한테 해달라는 거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얘기인 거죠. 통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까지 해줘야 돼. 더하면 10, 25, 29. 끝났네요. 끝. 됐죠?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를 만드는데 큰 수부터 나열할 거임. 지용아, 큰 수부터 나열한대잖아. 제일 큰 애가 누군데? 에? 잠 들겠어? 제일 큰 애가 누군데? 에? 400. 32. 432가 제일 큰 수. 그 다음은? 귀찮아? 묻지 마. 고마워요. 431. 그 다음은? 430. 쭉 쓰겠지. 그래서 31번째 오는 거 찾아야 되겠지. 그럼 이거 언제 다 써? 4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먼저 세볼게. 됐죠? 앞자리가 4일 때. 앞자리가 4일 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될까? 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4개. 여기는 3개. 4 곱하기 3. 몇 개? 12개 만듦. 마찬가지. 그 다음 3으로 시작한 숫자도 몇 개 만들 수 있어? 12개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 끊으면 몇 개 나온 거야? 24개 나온 거야. 됐죠? 우리는 31번째니까 여기서 7번만 더 가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거 끝났고 3으로 시작하는 거 끝났으니까 그 다음 숫자는 누구로 시작하겠냐? 2로 시작하는 제일 큰 애 말하면 되겠지? 243, 241, 240, 234, 231, 230, 214, 213, 210 쭉 쓰겠죠? 맞아? 그럼 결론 24개 썼으니까 2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얘가 31번째 214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해서 이런 문제 풀 때 지금처럼 일단 빨리빨리 셀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세줘. 그 다음에 31번째라고 했으니까 한 24번째까지는 쭉 정리한다면 그 다음은 나열해서 세주시면 돼요. 하나씩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뒤로 가요. 자, 152번입니다. 질문 마지막 문제네요. 152번입니다. 보세요. 자,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다시요.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그때 나오는 눈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경우에요. 두 눈의 합이 6 이상이 될 때를 찾아줘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3개니까요. 첫 번째 주사위 눈을 A, 두 번째 눈을 B, 세 번째를 C라고 할게. 됐죠? 그럼 6 이상이 될 때를 쭉 나열해 볼까 합니다. 라는 거야. 주사위 눈 3개 다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몇이니? 3이지. 111이니까. 그치? 그럼 6 이상이 되는 경우니까 차라리 전체에서 5 이하일 때를 빼면 이게 더 쉽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 다 더한 값이 3일 때, 다 더한 값이 4일 때, 다 더한 값이 5일 때만 딱 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합이 3일 때 1, 1, 1 나올 때 있죠? 끝. 세 눈의 합이 4일 때 2, 1, 1일 때겠죠? 아니면 1, 2, 1이겠죠? 1, 1, 2도 있겠죠? 됐습니까? 더 없죠? 그 다음 두 눈의 합이 5일 때는 3, 1, 1일 때 1, 3, 1일 때 1, 1, 3일 때 있겠죠? 다른 경우 또 있나요? 있죠? 2, 2, 1, 2, 1, 2, 1, 2, 2일 때 있겠네. 전체 몇 개입니까? 10개네. 맞아? 10개 빼면 되네.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요? 라고 하면 A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B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C에 올 수 있는 눈 몇 가지? 6가지에서 10개만 빼면 되는 거잖아. 맞아? 6의 세제곱 몇이게요? 216에서 10을 뺍니다. 몇입니까? 200.
6까지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어떻게 푼 거야? 여사건 이용해서 푼 겁니다. 이거 지금 185번인데 맨 위에 이거야. 5명을 일렬로 나열된 의자에 순서대로 앉히려고 하는 상황이야. 5명을. 근데 봐봐. 4명만 선택해서 4개 의자에 앉힐 거래. 그러니까 5명의 학생이 있는데 4명만 의자에 이렇게 앉힌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A를 앉히고 마지막에는 B를 앉혔으면 좋겠대. 그럼 요 자리에 오는 학생은 남은 애 몇 명?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학생이 4명이라고 어디 써 있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 5명 있었잖아. 그 중에 몇 명? A, B 제외한 3명 중에 하나 오고 그 다음 요 자리에는 남은 2명 중에 하나 오면 되는 거잖아. 끝.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어떻게 나온 거야? 3P2. 서로 다른 3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됐죠? 시은아, 학생이 몇 명 있었니 원래? 그 중에 난 4명만 앉힐 건데 A가 가장 앞에 B가 가장 뒤에 앉았으면 좋겠어 인 거야. 됐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A, B 미리 앉혀놨음. 그럼 남은 애 몇 명? 3명 중에 1명, 남은 2 중에 1명이 오면 돼. 됐죠? 자, 192번 문제. 192번 문제. 자, 요거죠. 지난 수업 때 풀어드렸던 표현. 네모 모양의 남학생, 네모 모양에 앉는 경우의 수는요. 4팩토리알. 이게 191번 답인 거죠. 됐죠? 두 번째. 동그라미 모양에만 여학생이 앉아야 되는데 여학생 몇 명 있어? 2명 있잖아. 그럼 2명의 여학생한테 물어볼 거라고. 야, 너 동그라미 앉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학생 너 몇 번에 앉을래? 5개 중에 하나요. 그럼 너는 남은 4개 중에 하나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4. 얘가 뭐다? 192번 답이라고. 됐죠? 그럼 남학생이 앉고 이어서 동시에 여학생이 앉으니까 둘이 뭐하면 곱하면 그게 193번 답이겠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194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죠? 그래서 표현이 똑같아. 방석. 그렇죠? 뭐 한 거야? 이웃해도 상관없는 잡지 4개를 먼저 나열시켜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동화책을 끼워 넣은 겁니다. 아까 여학생들처럼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 뒤에는 교과서 내신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세요. 분들 일단 X부터 쳐요. 요거 198번 있죠? 요거는 일단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X 쳐주세요. X 쳐주세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교과서 문제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만 볼 거고 이건 안 할 겁니다. 자, 19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MP2 무슨 뜻이니? 아이씨. 에이.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일단 해석이 항상 중요해. 그 달달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딸도 비슷한 거 편의점 사서 이렇게 먹던데. 아, 근데 같이 밖에 공유해도 되는 거야? 뭔가 좀 애매한데. 자, 다시요. MP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게 몇 가지? 110가지라는 뜻인 거야. 됐죠? 자,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그럼 봐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몇 개 중에 하나가 와? 전체 몇 개 있었어? n개 있었잖아. n개 중에 하나가 올 거야. 됐음?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n-1개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그래서 결론 MP2는요. 처음에 n, 그 다음 n-1 몇 개를 곱해? 2개 곱하면 돼. 됐음? 됐어요?
이게 몇이었다? 110이었다. 자,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이런 놈들이 있어. 이거 전개 갖고 넘겨서 2차 방정식 푸는 놈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음. 자, 이유는요. n하고 n 빼기 1이죠. n하고 n 빼기 1 두 개 곱했지. 봐봐. n에서 1을 빼면 n 빼기 1이잖아. 이 둘은 이웃하는 정수입니다. 맞아? 이웃하는 정수 둘이 곱해서 110이 나온 상황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이 110이 이웃하는 정수 두 개, 누구랑 누구 곱하면 되는지 찾으면 돼. 110은요. 11하고 10을 곱하면 나오는 수지? 맞아? 그럼 n자리에 누구 넣으면 되니? 11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빨라. 됐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방정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밑에 있는 197번은 하셔야 돼요. 대신 밑에 있는 198번을 일단 뺍니다. 198번을 일단 뺍니다. 198번은 일단 뺍니다. 자, 두 번째 우측으로 갑니다. 자, 199번 문제 보시면 8명의 릴레이 선수 중에 1주자, 2주자, 3주자까지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서로 다른 학생이 몇 명 있어 전체? 그 중에 3명을 순서대로 첫 번째는 1번 주자, 두 번째는 2번 주자, 세 번째는 3번 주자로 설정하는 경우죠. 우린 뭐 하면 돼? 서로 다른 8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말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8부터 몇 개를? 3개를 그냥 곱해주시면 돼. 됐죠? 8, 7에 56 곱하기 6이니까요. 6, 6에 36, 6, 5, 30.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끝.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1002번 문제가 보입니다. 1002번. 자, 여학생 2명이 먼저, 남학생 3명이 나중에 한 명씩 차례로 놀이공원에 입장할 겁니다. 들어가는 거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학생 5명이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죠. 일단 봐봐. 여학생 2명이 먼저 들어가죠. 맞니? 그럼 여학생이 2명이 먼저 들어가는 상황. 그 다음 뒤에 남학생 3명이 쫄쫄쫄쫄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학생 2명, A학생, B학생 2명이 있을 때 이 2명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나열되는 차례대로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 세면 되겠죠? 몇 가지? 2 팩토리알. 됐죠? 남자 3명입니다. 이 3명이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세면 되겠죠? 몇 가지? 3 팩토리알이겠네요. 이거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왜? 여학생 2명이 서고 그 뒤에 이어서 남학생 3명이 쓰는 거지.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곱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요? 됐죠? 자, 이때 지난 수업 때 이런 얘기 간단하게 했을 거야. 2 팩토리알과 3 팩토리알을 곱한 게 답입니다. 이때 2 팩토리알이 무슨 뜻인지 3 팩토리알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변형돼도 문제 풀어요. 됐죠? 단순히 12가지 해서 끝나면 안 돼. 여기까지 얘기해 봅니다. 자, 우측 갈게요. 1205번입니다. 자, 무슨 단어예요? 프라이드 무슨 뜻이죠? 그때 프라이드는 F예요. 튀길 때 프라이드는 F로 시작해요. 어디요? 진짜? 오! 이거 업체 연락해야 되겠다. 업체 얘기해야 되겠다. 나 몰랐지. 전혀 생각 안 했지. 이거 업체에서 맡겼는데 이거 잘못 썼네. 에이씨. 환불 받아야지. 너무 늦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사기라 생각해서 환불 안 해주세요. 환불 기간이 따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소비자 보호원에 한번 연락해 볼게요.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자, 프라이드입니다.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봐봐. P하고 D가 뭐 했으면 좋겠대? 이웃한데 그 말은 뭐야? 서로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때 이웃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
일단 P하고 D를 데리고 와서 하나로 묶거나 이렇게. 하나로 묶거나 이거 한 덩어리 취급하세요. 그럼 남은 문자가 누구냐면 R도 있고 I도 있고 E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남은 거지. 자, 우리는 이 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다시 이 서로 다른 네 개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세볼게요. 어떻게 돼? 4 팩토리얼. 됐죠? 그리고 나서 이 P, D 얘네가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 팩토리얼 곱하면 됩니다. 됐죠? 괜찮을까요? 4 팩토리얼 몇이에요? 24. 2 팩토리얼 2죠? 몇 가지? 48가지가 돼요. 끝.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쉽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가시면 1208번입니다. 뭐예요? 크림이네요. 네.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봐봐.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자, 그럼 자음이 누굽니까? 이 단어 5개의 문자 중에 자음은 누구? C하고 R하고 M이죠. 자, 모음은 누구? E하고 A죠. 자,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이웃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음을 한 개의 덩어리로, 모음도 한 개의 덩어리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나는 전체 몇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상황이야? 2개의 덩어리니까 2개 나열하면 되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 팩토리얼.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자음에 있는 글자 3개가 자기네끼리 위치 바꿀 수 있죠? 모음에 있는 글자 2놈이 자기네끼리 위치 바꿀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3팩토리얼 6이고요. 2팩 2팩이니까 6, 4, 24가 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팩토리얼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3팩토리얼이 무슨 뜻인지, 여기는 2팩토리얼이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함. 어차피 쓰고 난 다음 계산하는 건 구구단이야. 이거 못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세요. 211번 문제입니다. 자, 7개의 문자 A, B, C, D, E, F, G를요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이번엔 이런 상황이죠. 모음이 이웃하지 않음. 다시요.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상황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를 먼저 나열해 주시고 그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어주세요. 끝.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모음입니다. 모음이 이웃하면 안 돼요. 모음이 누구니? A하고 E 2개가밖에 없죠. 그럼 A하고 E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나머지에 있는 B, C, D, E, F 이 5개는 상관없잖아. 맞아? 그럼 뭐 해줘? 일단 이 5개를 순서대로 5개 모두 나열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5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D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고 G가 오고 F가 왔음. 됐죠? 그래서 이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만큼 나올 거야. 그때 하나의 예시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B, D, B, C, G, F로 나열했을 때. 자, 이때 여러분들은 모음입니다. 이 A가 올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 하나의 A가 올 거고요. 됐죠? 그럼 B는요. 남은 5개 중에 하나에 올 겁니다. 됐음? 그래서 다시 쓰면 D, B, A, C, G, F 이거 2죠? 미안해. 2 이렇게 되겠네. 됐음? 그러면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럼 마지막에 뭐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 하나에 A 넣고 남은 5개 중에 하나에 E를 넣었죠? 6P, 2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결론 5팩토리얼 120에서
6P입니다. 6 곱하기 5가 되죠. 30을 곱한 값. 몇 개? 3600개. 답입니다. 됐어요? 다시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 나열하시고 사이에 끼워 넣어주세요. 자, 주의하십시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2개면 상관없어. 근데 3개 이상부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웃하지 않는 상황은 무조건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나열해 주시고 그 사이에 끼워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 아셨죠? 무조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의자 8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에도 비슷하게 의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의자 8개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자, 보아. 의자 4명의 학생이 앉을 거야. 그 어느 학생들도 이웃하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다시 봐. 의자가 8개 있는데 학생이 4명이 앉을 거거든. 근데 그 4명이 누구도 이웃하게 앉으면 안 된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거야. 봐봐. 일단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 빈 강의실에 의자가 8개가 딱 있어. 학생이 4명이 딱 서 있어. 자, 앉아봐 하는 상황인 거야. 상상해 주세요. 그럼 이때 의자들 구별됩니까? 의자 혹시 이름표 써 있나요? A, B, C 써 있어? 숫자 써 있어? 아니지. 그럼 의자는 다 뭐야? 똑같이 생긴 거잖아. 받아들여? 납득이 돼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 학생 4명한테 일단 네가 앉을 의자를 갖고서 일로 좀 나와 있어봐 할게. 됐음? 그럼 봐봐. 학생 4명이 지가 앉을 의자 들고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럼 내 눈앞에는 뭐가 있을까? 의자 그냥 빈 의자 4개만 이렇게 보이겠지. 요게 이렇게 4개 그냥 보일 거야. 따라올까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의자가 4개 이렇게 그냥 보일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거야. 자, 너 의자 들고 서로 이웃하지 않게 가서 앉아. 라고 하면 첫 번째 학생 어디로 갈 거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몇 개 중에 하나. 일단 첫 번째 학생이 5개 중에 하나에 가서 앉을 겁니다. 이렇게. 됐음? 첫 번째 학생이 갈 수 있는 곳 5개 중에 하나 갈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 3명 남았죠? 맞아? 그때 두 번째 학생은 어디 가야 돼?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에 가서 앉을 겁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학생은 남은 자리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가서 앉을 거예요. 이렇게. 됐음? 남은 학생은 둘 중에 하나 가서 앉으면 되겠죠? 받아들여? 어떻게 계산돼? 5P 4로 계산돼요. 받아들여? 이렇게 앉으면 이웃하는 학생들 없죠? 맞아? A 의자 D, 의자 B, 의자 C. 받아들임? 그래서 결론 5P 4만큼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 몇 가지? 120가지. 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한 거야? 일단 빈 의자는 서로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받아들여? 빈 의자를 먼저 세워놓자고. 빈 의자 세워놓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왜? 의자가 똑같이 생겼어. 됐음? 그리고 뭐 해줘? 이 사이사이에 첫 번째 학생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가서 앉고 그 다음 학생 남은 4개 중에 남은 3개, 남은 2개 가서 앉자고. 받아들일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출문제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1217번. 자, 문제 봅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 한 줄로 쪼르륵 서서 산을 올라갈 겁니다. 이때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남녀가 교대로 간다는 게 무슨 뜻?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됐어? 아니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됐을까요? 그럼 자, 교대로 오릅니다 라고 했을 때 상황 첫 번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아닌데? 잠깐만. 여기 끝이구나. 여기구나. 여기까지. 됐죠? 6명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누구부터 쓴 거야? 남자가 앞에서부터 서서 쭉 교대로 쓴 겁니다. 근데 가장 앞에 여학생부터 쓸 수 있잖아. 여자부터.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님? 그럼 뭐야? 두 가지 상황을 난 다 보면 되네. 그럼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남자는요. 요렇게 서야 되죠. 그럼 봐. 남자가 3명이 있어. 가장 처음에 서는 남자는 몇 명 중에 1명? 셋 중에 1명. 그 다음은 남은 2, 남은 1. 남자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두 번째. 여자 3명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오는 여자는 3명 중에 1명. 그 다음 남은 2 중에 1명. 뒤에 오는 건 남은 1명.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몇 가지? 36가지. 근데 얘도 뭐야? 똑같잖아. 36가지. 그래서 결론 몇 가지? 72가지. 이거를 여러분들 위에 보면 두 집단의 크기가 각각 n일 때 어쩌고 저쩌고 크기가 각각 n하고 n 빼기 1일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눠서 얘기할 필요 없어. 지금처럼 상황 보시면 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관찰해 주세요. 괜찮아? 넘어갑니다. 자, 220번. 220번 보세요. A, B, C, D, E 5명, 3인 소파에 3명, 2인 소파에 2명, 난 나눠서 앉을 거야. 그런데 어떤 상황을 보자. A랑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2인용을 1번 소파, 3인용을 2번 소파라고 놓으면 A, B 둘이 이웃해서 같은 소파에 앉아야 돼. 그럼 첫 번째 상황. A하고 B가 1번 소파에 앉을 때 소파예요? 미안합니다. 소파 이상한데? 소파에 앉을 때 소파 맞아요? 소파 아니야? 뭐 그런가 봐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A, B가 1번 소파에 앉아. 그럼 봐. A가 왼쪽, B가 오른쪽 아니면 B가 왼쪽, A가 오른쪽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 B가 1번 소파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팩토리얼. 됐죠? A, B 두 명이 앉으면 되잖아.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면 되잖아. 그때 나머지 3명이 이 자리에 앉겠죠. 쪼로로. 맞아? 3명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12가지입니다. 끝.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됐죠? 괜찮죠? 할만하죠?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 볼 거야. A, B가 2번 소파에 앉을 수 있거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봐봐. 2번 소파에 앉아야 되는데 둘이 이웃해서 앉아야 되잖아. 그럼 이때 봐봐. A, B가 요렇게 두 자리에 앉을 수 있지. 맞아? 아니면 A, B가 요렇게 두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 보이나요? 됐음? A, B가 요렇게 두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다 나눠서 봐야 돼. 됐음?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A, B가 왼쪽 요 검은색 동그라미 자리에 앉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A, B가 두 명이 앉을 거예요. 순서대로. 맞아? A, B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팩토리얼만큼 나오죠? 그래서 자,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럼 나머지 C, D, E가 앉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C, D는요. 여기, 여기, 여기. 요 세 개 자리에 순서대로 쪼로록 앉으면 되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됐음? 몇 가지입니까? 12가지네요. 근데 문제는 A,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잖아. 여기 두 개. 맞아? A, B가 여기 두 개 앉으면 어떻게 될 건데?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겠네요. 12개.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온다? 36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특별한 스킬이 딱히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A, B가 이웃해서 앉는데 그 상황을 관찰하시면 돼. 실제로 뭐해서 앉혀놓고 나서 경우에서 어떻게 되면 될까를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마지막 거 A, B가 여기 앉았을 때 12가지. A, B가 요렇게 두 개 앉았을 때도 12가지. 됐죠? A, B가 두 번째 소파에 앉는 경우가 총 2가지로 나옵니다. 됐을까요? 자리가 3개니까 A, B가 이렇게 앉을 때 상황과 이렇게 앉을 때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앉을 때 12개, 이렇게 앉아도 12개. 괜찮겠어요? 어려워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남은 게 3자리인데 3자리에 3명의 학생이 순서대로 앉으면 되겠죠? 일렬로 차례대로 앉으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예. 예? 네. A, B 두 명이 위치를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만큼 나오겠죠? A, B가 순서대로 앉는 경우. 그때 나머지 3명이 순서대로 나머지 자리에 앉겠죠? 3팩토리얼. 뭘 안 붙죠? 네? 3명이라뇨. 지금 A, B 두 명이 이웃하면 되는 상황이죠? 네? 왜 3명이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5명의 학생이 앉으니까 소파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참고로. 5명이 다 소파에 앉아야 되는데 소파 자리수는 5자리입니다. 맞아요? 상황 이해돼요? 지금 말한 거? A, B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3명 앉는 경우의 수 몇 개? 3팩토리얼. 근데 A, B가 바꿔서 앉았어요. 경우의 수 몇 개?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몇 개? 2개 나왔죠? 그게 요겁니다. 근데 A, B가 이렇게 앉았어요. 나머지 3자리에 애들이 앉겠죠? 순서대로 3팩토리얼. 맞아요? A, B가 순서 바꿔서 앉았어요. 마찬가지 3팩토리얼.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네. 다시요. 4개가 뭐죠? 잠깐만요. 이렇게 앉았을 때와 바꿔서 앉았을 때 일단 셌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랑 바꿔서 앉았을 때 셌습니다. 됐죠? 네가 말한 건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4개 이렇게 본 거죠?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한 거죠, 너는? 나는 상황을 나눠서 본 거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221번 그림 잘 보세요. 교과서나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꽤 나와서 잘 봐주시고 이건 한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23번 갑니다. 아, 이거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끝내겠다. 아, 끝낼 수 있겠다. 자, 223번 보겠습니다. 올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따뜻하게? 에? 지금 더워요. 목 끝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덥죠. 목 끝까지 올리고 있으면 덥지. 자, 223번입니다. 보세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건데 A가 B보다 항상 앞에 있는 경우를 세주세요. 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 너네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자, 봐봐. 6명을 일렬로 쫙 세운대. 그럼 일렬로 세울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게? 6 팩토리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맞아? 요거 괜찮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6 팩토리얼에서 720가지가 나와. 그럼 너 이거 720까지 내가 한번 다 나열해 볼게. 네. 는 뻥이고 몇 개만 나열해 볼게. 뭐 이렇게 됐을 때. 그치? 아니면 뭐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됐을 때. 그치?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맞아? 이런 것들을 막 순서가 바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센 게 720개잖아. 괜찮아? 앞에 오는 거 6개 중에 하나 오고 그 다음 남은 5개 오고 4개, 3개, 2개 와서 6팩토리얼 만큼 경우의 수. 맞아? 근데 이 중에 너가 세야 되는 건 뭐야? A가 B보다 항상 앞에 있을 때지. 그럼 자 봐봐. 첫 번째 이 상황 볼게. A가 B보다 앞에 있는 거 맞아? 네. 맞네. 두 번째 볼게. A가 B보다 앞에 있는 거 맞아? 맞네. A가 처음에 있고 B가 네 번째 있잖아. 이게 앞에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괜찮아? 됐죠? 자, 세 번째 상황 볼게. A가 B보다 앞에 있는 상황이니? 그건 아니지. 이번엔 B가 앞에 있지. 마찬가지. 얘도 B가 A보다 앞에 있는 상황이네. 됐음? 그럼 내가 이 720가지를 쭉 나열했을 때 이 중에 A, B의 위치를 보자고. A가 B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이때 보세요. 이 경우랑 위에다 하나 딱 써볼게. B, A, C, D, E, F. 이 경우 두 개를 비교해보자.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그럼 네가 셌던 720가지를 쭉 나열하면 분명히 얘도 있고 얘도 있었겠지. 맞아? 그 중에 우리가 세야 되는 건 누구야? 얘를 세면 되지. 받아들여? 마찬가지 요 A, C, D, B, F, E를 볼게. 쭉 세다 보면 B, C, D, A, F, E 얘도 있겠지. 맞아? 얘랑 얘 720가지 중에 다 있는 애들이지. 받아들여? 그 중에 우리가 세야 되는 건 누구야? 얘가 아니라 얘만 세면 되지. 받아들여? 받아들여?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보자고. 전체 6팩토리얼만큼 셀 건데 그 중에 A가 앞에 B가 뒤에 있잖아. 이거의 반대는 뭐야? B가 앞에 A가 뒤에 있는 거야. 그럼 이 720가지를 쭉 나열하면 딱 절반은 A가 B보다 앞에 있고 딱 절반은 B가 A보다 앞에 있을 거야. 받아들임? 뭐 하면 돼? 2로 나눈 값 말해주시면 돼. 됐음?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360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괜찮아? 됐어? 어차피 6명이 일렬로 나열되니까 이 모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야. A가 B보다 앞에 있거나 B가 A보다 앞에 있거나. 됐음? 그 중에 우리는 뭐만 보자? A가 B보다 앞에 있을 때 딱 절반만 보자고. 괜찮을까? 괜찮을까요? 왜요? 모르겠어요. 왠지. 네? 윤성보만 했습니다. 딱 한 대만 때려도 돼요? 네요? 어우, 야박해. 자, 넘어갑니다. 2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26번 보세요. Sunday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석합니다. 네. 빨려요? 몇 킬로? 파주 시민 마라톤 대회에 참석합니다. 몇 킬로 뛰어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0kg? 그래서 지금 예전에 춘천 마라톤 때 입었던 유니폼을 또 입고 뛸 생각으로 지금 무슨 유니폼인데? 마라톤복 형광으로 막 된 거잖아. 누가 봐도 저기 사람이 있구나를 딱 인식할 수 있는 옷. 네. 그거 안 되면 고란이 돼요. 그러니? 쌤 그 라이브 진행해줘요? 아 그럼요. 유튜브 생중계 들어갑니다. 인스타로 라이브 치고 있죠? 아 유튜브. 아니 쌤이 진짜예요? 인스타는 팔로워가 얼마 안 돼서요. 네. 쌤 저 유튜브로 해주세요. 예? 유튜브로 켜주세요. 아 예. 예? 왜제 표를 안 받으세요? 네가 누군지 몰라요. 제쌤저 아시잖아요. 김민서라 써져. 아 그래요? 아 찾아볼게요. 네. 나를 받아.
자, 보겠습니다. 그것도 부계잖아요, 어차피. 그게 아닌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썬데이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S가 맨 앞에 Y가 맨 뒤에 오는 경우잖아. 그럼 봐봐. 나는 이걸 다 세는 게 아니라 S가 맨 앞에 올 때야. 맨 앞은 무조건 S야. 그 다음 Y는 맨 뒤야. 그럼 Y가 무조건 맨 뒤야. 몇 개를 나열했는데 전체? 6개 나열했잖아. 근데 맨 앞에는 S고 맨 뒤에는 Y니까 요 사이에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지. 맞아? 그럼 난 이 4개를 뭐 하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몇 가지? 답이야. 안 어렵죠? 자, 뒤로 갑니다. 231번. 231번. 자, 231번입니다. 4개의 문자 A, B, C, D, 3개의 숫자 1, 2, 3을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야. 어떤 상황인지 잘 봐야 돼. 자, 양 끝에는 문자가 나열되고요. 숫자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음. 이라는 표현이죠. 자, 봐봐. 전체 몇 개냐? 문자 4개랑 숫자 3개니까 전체 몇 개? 7개 나열하고 있어. 그런데 양 끝에, 이 양 끝에는 문자가 왔으면 좋겠대. 여기도 문자가 왔으면 좋겠대. 그리고 요 간에는 5개가 있겠죠. 그래야 7개니까. 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일단 양 끝에 문자가 나열되니까 가장 처음에 오는 문자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럼 끝에 오는 문자는 남은 문자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럼 뭐야? 4P2. 그래서 문자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골라서 첫 번째는 맨 앞에, 두 번째는 맨 뒤에 놓자고. 됐죠?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나한테 문자 몇 개 남아있어? 2개 남아있지.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았으니까 2개 남았어. 그 다음 숫자는 몇 개 있어? 아직 3개 그대로 있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또 뭐 하래? 숫자끼리는 이웃하라고 했지. 그럼 숫자 3개는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야. 맞아? 그럼 나한테는 몇 개를? 3개를 순서대로 안에서 나열하면 돼. 됐음? 3팩토리알. 근데 문제는 이 숫자 3개가 지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 경우의 수 몇 가지? 끝. 됐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하지만 저 4P가 무슨 뜻인데? 여기 3팩은 뭔데? 그래서 2, 3팩이 뭐냐고 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겠어요? 납득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4P는요 12고요. 3팩 6, 3팩 6, 66에 36이죠? 36 곱하기 12가 되겠네요. 43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85페이지까지 얘기해 봤고요. 자, 내일 오시면 요 뒤에 있는 유형들 계속 이어서 일단 1시간 동안 떠들어 제낄 거고, 떠들어 제낀 다음에 1시간 뒤부터는 교재 미흡한 부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